메서드 리턴 기본 이론 세 번째 예제인데요. 요것도 페이지를 잠깐 분할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래서 테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니요, 테스트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스튜던트라고 해봅시다.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스코어라는 정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메인에서 홍길동이라는 스튜던트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홍길동.스코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형식인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도 사실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스코어라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0에서 100점 사이의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입력을 할 때 음수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100점을 초과하는 잘못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변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처럼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개 메서드를 변수 하나당 2개씩 만들게 됩니다. 변수 하나당 2개의 메서드를 만들어요. 일반적인 또 관례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메서드를 만들고요. 변수 하나당. 두 번째는 변수에서 값이 아니라 메서드를 통해 변수의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2가지를 만들게 돼요. 잘 와닿지 않죠? 자, 첫 번째, 값을 저장하는 걸 보통 우리 세팅한다. 네, 그래서 set 메서드라고 하고요. 값을 받을 수 있다 해서 get. 이렇게. 그래서 메서드명의 첫 번째 접두사를 set, 또 접두사를 get 이렇게 많이 장명을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메서드는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없어요. void. 그리고 set이라고 접두사를 적고 이 변수명을 시작할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set 스코어를 할 건데 값을 전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자리에다가 인티저 스코어를 이렇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적는 거예요. 자, 만약에 스코어가 0점 이상이고 스코어가 100점 이하이면 값을 잘 입력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클래스 변수 스코어에 전달받은 스코어 값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데 어때요, 여러분? 둘 다 갈색깔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클래스 변수는 무슨 색? 파란색. 지역 변수는 갈색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둘 다 지역 변수화 됐어요. 자, 메서드 입장에서 변수명이 같게 되면 어떤 게 클래스 변수이고 어떤 게 지역 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메서드한테 명확하게 이름이 같을 때에는 클래스 변수 앞에는 나는 클래스 변수야 라는 의미로 디스 점을 붙여주는 순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라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이처럼 클래스 변수와 지역 변수가 같을 경우에는 반드시 디스를 붙여줌으로써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사용자한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업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JOption Pane이라는 자바 GUI가 있어요. 사실 우리 수업에서는 안 했는데 show message dialog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값 입력 오류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메시지가 띄워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무시하고 홍길동.set score 메서드를 호출할 때 120이라는 엉뚱한 값을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쌤이 듀얼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값 입력 오류라는 GUI 코멘트가 뜨는 겁니다. 우리 요거를 나중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웹에서 경고 메시지를 띄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정확한 값만 저장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설계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이 셈 메서드는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했죠. 두 번째로 값을 돌려주는 메소드도 만들어요. 그래서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score라는 변수가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리턴 타입을 int로 적고 get score라고 작성하고요. return score라고 이렇게 작성합니다. 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의 과정명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란 뜻이 어떤 정해진 규격, 골격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수십 명의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 각자마다 작성하는 코드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팀원들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설계도 그리고 코드의 작성 스타일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모두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 규칙을 지켜서 프로젝트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의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모든 팀원들이 동일한 형태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 통합하거나 또는 유지보수할 때 굉장히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문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카멜 표기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 표기법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쌤 저는요 이렇게 언더스코어 적는 게 좋던데요. 그거 좋아요. 좋은데 일반적으로 자바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카멜 표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 하나당 셈 메서드 하나, 겟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보통 설계를 하더라.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더 심화 개념은 또 뒤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이제 올바르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얻어 오실 때에는 get scor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해당 스코어를 출력함으로써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 3번은 그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그리고 쌤이 여기 예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